네, 2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52,000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등 모멘텀이 살짝씩 나와주고 있고, 지금은 51,000달러 중반에서 52,000달러 그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힘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건 이제 주간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인데, 지금 수준에서 확인을 해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52,000달러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주간 종가가 나와주면 완전 땡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한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켓 쇼페드기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비트코인 52,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하지만 황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서둘러서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황소들의 의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00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될 경우에는 6만 달러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46,900달러 부근인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 반전의 위협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 어마어마한 악재로 갑자기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롱 스퀴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하루 사이에 46,900달러 아래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52,000달러 위에서의 돌파 지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조금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간 종가를 49,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은 강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39,000달러 아래로 갑자기 훅 하고 꼬라박을 가능성이 뭐 그렇게 큰 재료가 갑자기 등장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모르죠. 워낙 약간 다이나믹하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정을 하거나 예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모멘텀들을 고려를 하면 주간 종가가 최소 49,000달러 위에서는 충분히 자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49,000달러 아래에서 주간 종가가 형성되면 이 44,000달러까지 내리 꽂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지금 급등 뒤에 삼각 패턴을 예쁘게 만들고 있고, 상단 저항 뚫어주면, 다시 말해서 52,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다음 목표는 54,000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하루 정도 사이에 주간 종가를 포함해서 하루 정도 사이에 과연 52,0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해줄 것인가, 이걸 약간 단기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보면 방향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할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나 싶어요. 젤레 같은 경우에는 강세 메가폰 패턴이 지금 잘 형성이 됐고, 이미 상단 저항을 뚫고 나서 리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간다. 어디까지? 6만 달러. 예, 이렇게 다음 목표를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6만 달러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레벨에서는 이 전고 돌파 얘기가 엄청 이제 분위기가 정서 자체가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만 달러 부근까지 나아가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확인이 되겠죠. 워낙 심리적인 어떤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6만 달러를 뚫어내는 것도 지금 5만 2천 달러 구간 근처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저항보다 더 빡세게 어떤 저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6만 달러를 일시 돌파를 해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전고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정서적인 형성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6만 달러 돌파를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 줄지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했던 상승 채널에 지금 상단 돌파를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 가격은 74,000달러다 이렇게 조금 더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RSI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에 돌파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월에 돌파했던 요 부분 추세선을 지금 이미 리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더 하면서 매수세가 더 달라붙을 가능성,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bullish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세야. 그래서 다음은 74,000달러.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달러 돌파 이후에 7만 달러 이상의 전고 돌파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더 짙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좀 의미 있게 등장해 줄지. 진짜 패턴은 예뻐요. 상단 저항을 아주 예쁘게 지금 뚫어줬고 리테스트만 잘 해준다라면 간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의미 있는 어떤 한 방이 등장해 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2월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라면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bullish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직 조금 더 이제 바라봐야지, 일이 벌어져야지 벌어졌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재료가 한 방 빵 하고 들어와 주면 올라갈 준비는 돼 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런 차트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단기간에 52,000달러 위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8%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8,000달러에서 46,5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경우는 이 구간에서 100만 개 주소에서 비트코인 54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의미 있는 견고한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훅 빠지더라도 46,500달러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헤빙 랠리가 진행이 됐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에 조정이 발생한다, 리트레이스가 나오는데 통상 보니까 한 20에서 38%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반감기 거치고 한 6개월 정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진행될 것이다. 뭘 기준으로? 지난 강세장을 기준으로. 2012년 상황도 그렇고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감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되돌림, 리트레이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지금 과거의 반감기 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거는, 엄청 많이 다른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은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다른 폭으로 발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과거 두 번의 최근에 반감기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한 번 더 마지막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조정폭은 20에서 38% 수준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지금은 과거에는 없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시장 전체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반감기는 과거 주기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신고가 달성 시점도 올해 10월에서 11월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둔다. 반감기 즈음에 만약에 신고가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는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왜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보다 조금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이점이 가장 크게
조성하고 있는 거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그래서 이 크립토 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저 캐피털이라는 자산 운용사를 지금 운용하는 사람인 건데 지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과거 반감기 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반감기 때 없었던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차이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다른 차이점,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의 특이점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 있다. 예, 그런 점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꽤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4월 반감기 이후에 일일 채굴량 900개에서 이제 450개로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상 에버리지가 지금 비트코인 100개거든요. 하루 채굴량 아니 900개거든요. 하루 채굴량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쓸어 담는 게 데일리로 봤을 때 10,000개 전후잖아요. 그리고 10배. 현재 채굴량의 지금 10배 정도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채굴량이 절반으로 까이면 사실상 이제 20배 이상을 하루에 지금 같은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게 된다라면 이런 전제를 가정으로 했을 때 반감기가 적용된 뒤에는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루 채굴량의 20배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들, 그러니까 월가의 귀신들이 돈귀신들이 지금 쓸어 간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내 10만 달러 도달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다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최근 7년 최저 수준, 특히 반감기 이슈가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에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10배 이상 상승 가능할 것이다. 요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반감기 패턴을 적용시켰을 때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폭등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얘기보다 요겁니다. 요거. 반감기 이후에 채굴 보상이 확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지금도 이미 벌써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벌써 하루 채굴량의 10배씩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상황. 그런데 비트코인 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게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CI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이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IPO를 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공급 압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순 공급보다 많을 경우에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한 단어로 뭐다? 공급 충격.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가격 전망이 다른 거고 표현이 좀 다른 거일 뿐이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의 어떤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공급 충격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 벌어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16일 현재 시간으로 2월 16일 기준으로 지금 3억 1,300만 달러가 하루에 순유입이 됐는데 16거래일 연속 순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라면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오픈빨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완전 추세가 진짜 탄력받고 나아가는 거냐, 요걸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월가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추세의 지속 여부를 예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데 다만 16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지속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GBTC에서 빠져나오는 물량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ETF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 발추나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이후에 이제 한 달 됐잖아요. 52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됐다. 이 블랙록 산하에 417개 ETF가 있는데 여기 이걸 다 합쳤을 때 순유입액의 지금 절반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안 그래도 얘네들 블랙록이 지금 한 방 말아먹었던 게 ESG 이슈 가지고 장사를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는데 지금 거의 블록버스터급 어떤 이슈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상징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더 우리의 관심을 받게 만드는 건 하필 그 핵심 플레이어가 누구다? 블랙록이다. 우리 돈으로 1경 원 이상의 돈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블랙록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재밌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타임테이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90일 뒤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보면 1월 출시된 전체 ETF 운용 자산에 있어서 이 상위 20개 ETF를 봤을 때 83%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0개 중에 9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라는 겁니다. 9개 현물 ETF 당연히 20위 안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고, 1, 2, 3, 4위가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투애니언셜스, 그리고 비트와이즈예요. 되게 웃기죠. 저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야, 진짜 이게 뜨겁구나 지금 정말.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거래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이제 병신 찐따짓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굉장히 약간 좋게 말하면은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보수적인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막 팔팔 끓고 있는 그 전 단계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퇴직연금 이런 자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진짜 게임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참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정부의 우둔함이라는 게 항상 뭔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아쉽게 느껴지는데, 미국 월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스거버라는 가와사키 CEO인데 자산운용사예요, 미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기로 했다. 블랙록을 선택한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둘씩 대형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의 어떤 시장의 강세 흐름, 다시 말해서 2년 만에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뚫어내는 그 힘은 개인이 주도했던 과거의 시장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지금 시장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한 부분이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이제 한 달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과연 어떤 숫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